여러분 반갑습니다. 응용토탈 살롱 테크닉 실습 7주차 수업을 하게 된 김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전공 실무 연수에 대한 고객 적객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상담의 첫 번째 스킬입니다. 자, 여러분 고객 상담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객이 서비스를 선택을 하여 결정하기 위해 고객이 저희 살롱에 입점을 하시고 나시면 모발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하실지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이너나 인턴분들은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염색을 하러 오셨습니다. 고객님, 어떤 염색을 원하시는지요? 라고 먼저 여쭤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하시고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은 오늘 염색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염색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고객을 상담하는 것은 이익과 직결이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고객은 내가 이 매장을 입점을 해서 머리를 하기 전에 내 모발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아, 여기는 염색이 어느 정도 가격일 거야. 고가 살롱일 거야, 저가 살롱일 거야 이미 판단한 뒤에 입점을 하죠. 그 상담에서 벗어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고객은 상담이 끝나기도 전에 매장을 벗어나게 될 수가 있겠죠. 고객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되는 걸까 예민합니다. 자, 고객은 확실한 목적과 형편에 맞게 방문합니다. 나는 오늘 이번 달 어떤 걸 할 거야. 나는 내일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내일은 드라이를 받을 거야 라고 고객이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자이너의 첫 인상과 첫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 고객에게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메이크업도 하나도 하지 않는 고객이 방문을 한다면 상담에서 이미 조금 마이너스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화려하고 모발 컬러도 진하고 컬러풀한 고객이 입점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수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디자이너 분께서 배치가 된다면 그 또한 고객 상담에서 조금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역할을 하는 곳은 데스크이죠. 데스크에서 방문하는 고객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이너를 선별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매장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날씨, 건강 등 가벼운 대화로 불편함이 없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 본 고객에게 너무 무거운 질문 많이 하시죠? 디자이너 분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까운 매장에 갔는데 어디 사세요? 부터 굉장히 저에 대한 많은 걸 알려주러 간 기분이 들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럴 땐 저도 말문이 닫혀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대화로 서로 친밀도만 있을 정도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상에 대해서, 모발 상태에 대해서, 얼굴형, 라이프 스타일 등 제품과 기구 선택, 시술 과정까지 고려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입점한 고객이 상담이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고객이 저는 이 머리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디자이너 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단답형을 한 뒤에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크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객이 펌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펌의 종류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클리닉을 하셔야 되는지, 못하실 상황이신지 판단을 한 뒤에 옵션, 가격 등 마지막은 명확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살롱에서 가장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클리닉 옵션이죠. 가격. 특히 신규 고객에게는 요즘은 너무 과한 옵션은 하지 말아라 라고 서비스 매뉴얼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방문을 위하여 대화 화법과 예절이 수반되어 응대하는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고객이랑 요즘 디자이너 분들이랑 옛날처럼 언니, 오빠 왔어? 반가워. 밥 같이 먹어. 라는 대화가 많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하여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고객하고 어느 정도의 친밀도는 두되 너무 가까운 거리로는 상대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객 상담입니다.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사이클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내일은 다시는 머리를 안 할 것 같이 탈색을 하러 고객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저희는 한 달 뒤에 마음이 변합니다.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예를 들자면 고객님 탈색을 하시면 색깔이 너무 예쁘고 좋으나 파마를 못 하시는 걸 감안하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고객님들이 그럼 난 염색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탈색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결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고객님 탈색을 한번 뺀 다음에는 고객님이 원하는 여러 가지 컬러로 변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파마를 하지 않으시면은 탈색을 한 번쯤 하는 거는 저희도 추천을 해드려요. 라고 코멘트를 꼭 날려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기구 방법, 새로운 기구는 뭐 있죠? 세팅롤, 드라이롤. 요즘 다이슨에서 거의 드라이 고객을 다 뺏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매장에 가서 시술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미용사의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구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내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제품 등에 따라 아주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상담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너무 단호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이런 스타일의 제한을 두시면서 장점과 단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고객님에게 전문성 있게 한 번 더 제안을 해드리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고객의 선호도라 주관적인 선택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죠. 네, 고객이 원하는 선호도가 있는데 주관적인 선택을 딱 해버렸을 때는 트러블로 이어져서 시술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이 매장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이유 불문하고 매장에서는 어떻게 보죠? 디자이너의 상담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A 고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객이 돌아가요. 다만 B 디자이너 분에게 고객이 내방을 했는데 한 달에 40번 정도가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살롱에서는 당연히 B 디자이너는 상담의 스킬이 굉장히 약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은 헤어 디자이너의 앞선 감각과 전문가로서의 제안이 꼭 필요합니다. 네,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스타일도 굉장히 예쁘시나 조금 더 앞머리 쪽 옆 라인, 예를 들면 앞머리를 자르러 오셔서 옆 라인을 조금 더 얼굴의 형태의 보정을 위해서 조금 더 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머리 옆쪽 좀 내셔야 돼요, 고객님. 얼굴에 너무 광대뼈가 튀어나오셨어요. 이렇게 답답형으로 차가운 말투로 어투로 표현을 한다면 고객님의 기분은 분명히 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제적, 시간적 그리고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고객님이죠. 시간적인 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 고객님들이 아닙니다. 고객님들은 살롱에 오실 때 모발을 내 머리 스타일을 예쁘게 변형을 하려고 최대한의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옵니다. 하지만 상담 와중에 경제적인 부분, 가격적인 측면이 맞지 않았을 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커트만 할게요 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 수준을 낮추고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문적인 상담을 잘 하시려면요. 미용사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어휘력이 자동으로 좋아져요. 그리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좋은 부드러운 말들을 책 속에서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공부하십시오. 상담에서 얻어진 정보는 다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느 TV에서 저 같은 얼굴형을 봤는데요. 머리를 그렇게 잘랐을 때 굉장히 어려 보이는 효과가 났는데 저도 혹시 어울릴까요? 라고 하는 건 어때요?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보 전달입니다. 잘 아시겠죠? 고객 상담의 기본입니다. 고객이 먼저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밝고 편안한 목소리로 인사를 먼저 건네면서 고객을 맞이해야 됩니다. 네, 매장에 내방을 했을 때 디자이너 분이 목소리가 처지거나 힘들어 보이며 고객님이 입점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오늘 머리 잘못 걸렸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꼭 해맑은 목소리로 편안한 목소리로 꼭 고객님을 입점하셔야 됩니다. 자, 고객과 처음 나누는 대화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다정하고 정확한 화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고객님에게 대화를 먼저 건네며 상대방 고객님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말투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화법은 고객의 수준에 맞춰요. 고객의 생각을 이야기할수록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고객이 입점을 했어요. 근데 고객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오늘의 화제거리를 만들어요. 너 오늘 뉴스 봤니? 고객의 수준에 맞지 않죠. 그런 화법은 아닙니다. 상담자가 너무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사무적으로 고객을 맞이했을 경우 고객은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영업적이죠. 상담자가 너무 전문적인 단어, 고객님은 탑 부분의 모발이 너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이프 부분의 머리는 조금 살리시고 잘라야 돼요. 고객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고객님들은 어떠냐면 살롱에서 전문 용어를 많이 들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고 검색을 한 뒤에 다음에 역으로 살롱에 오셔서 전문 용어를 미용사보다 더 많이 구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미용하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은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객님의 수준에 맞게끔 상담하는 스킬을 살리셔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는 고객맞이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공손한 고객님한테는 조금 더 공손하게, 조금 불친절한 고객님한테는 너무 공손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대화 화법이죠. 존칭어와 표준어 사용입니다. 존칭어는 저희 예전에 미용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했죠. 언니, 왔어, 오빠. 누가 언니고 누가 오빠죠? 자, 모든 분들은 고객님입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분들이 또 매장에 입점을 해서 부모님과 같이 오셨을 때는 고객님이라는 단어보다 약간의 이름의 존칭을 불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무 과한 사투리를 사용을 하시면
또 표준어 사용하시는 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매우 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저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말도 너무 빠르고 말도 너무 억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목소리 톤은 부드러우면서 맑은 목소리, 도레미파솔 솔톤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미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고객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화술의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단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만 빼고는 발음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해서야 상대방이 알아듣기 편합니다. 자, 말의 속도는 차분하면서 지루하지 않는 높낮이 사용도 필요하고요. 네, 말이 대화라는 화법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70%는 듣고 30%만 뱉어라. 그게 대화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객님과 잦은 시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말을 주거니 받거니 잘하는 미용사와 고객님들은 매장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서로 말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만 너무 말이 없는 고객님에게 너무 말이 없는 디자이너가 있어도 저 두 분 싸웠나? 대화 와중에 상담 와중에 뭐 부딪혔나? 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죠. 말의 속도는 차분하면서 지루하지 않는 높낮이 꼭 사용하시고요. 자, 고객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할 수 있도록 함. 근데 이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고객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기 주장이 강한 형이 있고요. 전혀 자기 주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한 미용사한테 10번, 5번 질문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다 끊어주셔야 돼요.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요. 시술할 때 디자이너 분들도 지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담자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함. 이거 꼭 중요합니다. 고객은 제 말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고객이 저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드리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너무 아까 나왔죠. 전문적인 단어는 사용은 자주 해주세요.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 짓다가 너무 머리 아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 전문적인 용어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생님, 저 혹시 파마가 나올까요? 모든 이 음성에 함축된 뜻이 있죠. 그런 단어도 아니지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고객님, 제가 고객님의 파마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만 저도 사람이니 파마 시술을 하셨을 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수정이나 보수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꼭 넣어주시면 고객님들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화 두 번째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제가 조금 빨리빨리 음성을 넣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 감정이입을 하지 말 것. 고객이 하는 말 중에나 충고나 반박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객의 외모나 태도를 가지고 미리 판단하지 말 것. 네, 디자이너 분들은 외모나 태도를 가지고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 사람의 분류의 고객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을 만납니다. 일용직 노동자부터 굉장히 고위층 간부, 부유층까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고객의 외모나 태도를 가지고 미리 마음속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리 판단한 걸
표현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경우 고객이에요. 했던 말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정리를 해서 화제를 살짝 돌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표현하는 단어 사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헤어스타일은 각자의 생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서 요즘은 이미지 컷, 스타일북을 사용하는 데는 많이 없죠. 이미지 컷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상담자의 건강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있어요. 요즘 외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눈으로 표현이 되나 정신 건강이 아프신 분들은 외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상담하시는 상담자가 심리적으로 혼란 상태일 때가 있어요. 또 너무 개인적인 편견, 본인만의 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선입견이나 외모를 보고 미리 추측하여 상담을 할 때, 자, 이것도 반대입니다. 고객님도 저희를 보고 미리 추측하여 상담할 수 있어요. 파마 잘할 수 있어요. 저 커트 잘하는 사람한테 받을 건데요. 라고 먼저 고객이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오늘 7시 퇴근이에요. 근데 6시에 매장에서 염색을 받으라고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죠. 이럴 때 고객님에게 들키지 않고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큰 컴플레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몇 가지를 같이 처리하려고 할 때 굉장히 정신없어요. 살롱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미 고객님이 막 머리에 파마를 막 풀 때가 있어요. 네, 고객님이 막 파마를 풀려고 할 때도 있고 제가 직접 감을게요 라고 서비스적인 부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주로 주말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고객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디자이너가 잘 살펴야 되겠죠. 자, 다 주변 환경이 소음공해가 심할 때 소음공해는 뭐죠? 드라이기 소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상담실의 환경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있죠. 너무 지저분하면 고객님들도 저희 매장 자체를 깔끔하게 보지 않고 주위의 모든 물건이 산만하게 돼 있으면 고객님도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상담 중 직원들이 끼어들어 상담의 흐름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조용한데 상담이 길어지면 다른 직원들이 몰려와서 같이 거들고 있죠. 네, 이런 경우가 간혹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장에는 관리자가 대표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상담을 바톤 터치를 하던지 옆에서 약간 어드바이스 정도는 해주셔도 됩니다. 휴대폰 벨이 울리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 상담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일 때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다른 고객과 비교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이 같이 온 고객은 이랬는데 이분은 별로야 라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고객님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시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도 디자이너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고객이 상담하기 전에 판단하여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하기 전에 이분은 모발 영양을 절대 안 할 것 같아. 이분은 뭐 3만원짜리야. 이분은 30만원짜리야. 라고 상담하기 전에 이미 판단을 해버리면 고객님하고 대화에서 연결할 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충분한 상담에서 이 고객은 어떤 스타일인지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상담자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 너무 과하게 아는 말을 많이 하며 고객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제를 벗어난 대화. 주제를 벗어난 대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매직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TV 보셨어요? 되게 연결되는 대화죠.
근데 고객님의 관심사 밖에 있는 얘기. 네. 솔로가 왔는데, 남자친구랑 어제 밥을 먹었는데, 뭐, 별로 관심 없는, 주제에서 굳이 벗어난 대화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는 자기 주장은 버리셔야 돼요. 많아요. 미용사들도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객 상담 내용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고객의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너무 비위를 맞추려고 과하게 하시면 넘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담자가 원하는 말만 듣고 공상하기, 이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자, 기대 요인이라고 했죠. 좀 더 다른 관심과 서비스를 기대하죠. 고객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점, 서비스를 상담자가 주의 깊게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머리가 일주일 전에 다른 살롱에서 한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소연하러 왔어요. 네, 그날 상담하시는 디자이너분,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힘들지만 이 고객님은 하소연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럴 땐 주의 깊게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이해해주시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 분들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최대의 서비스를 받고 또한 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 요인이죠. 자, 이건 어디서나 고객님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객은 자신을 담당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커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예를 들면 여기 점장님이 누구세요? 라고 이미 판단을 해버리죠. 내가 가장 머리를 잘한 사람한테 받고 있을 거야 라는 나만의 프로필을 약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기를 고객님께 이번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사건 없어요? 라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디자이너 분들은 조금 이야기 보따리거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고객은 상담을 통하여 새로운 유행이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도 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고객에게 유행하는 스타일,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헤어스타일 그런 거를 굉장히 반대로 많이 얻기도 하고 저희가 정보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실시하시는 동안 다른 고객으로부터의 방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기대하죠. 머리 매직 시술을 하고 파마 시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술하시는 선생님 옆에 계속 대화를 건다든지 예를 들면 옆에 염색을 하고 30분 방치 타임이 있는 고객님들이 계속 디자이너한테 말을 걸어요. 시술받고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대화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기대 요인들은 서비스 매장에서는 꼭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자는 본인의 첫 인상의 샵의 이미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분야에 맞게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너무 화려한 옷은 안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친근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해야 돼. 겸손한 태도라는 거 너무 불친절해 보이는 디자이너에게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고개가 더 올라가고 콧대가 더 높아집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담 시에 높은 신뢰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이미지 관리는 본인의 몫입니다. 저희 또 여러분들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요란한 옷은 피하고 무채색 등 편안하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을 함.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미용사가 너무 화려한 복장으로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으면 굉장히 고객님들은 불쾌감을 느껴요. 불편해해요. 왜? 고객님들은
살롱에 왔을 때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자기는 초라해져 있거든요. 머리도 너무 많이 길었을 거고 흰머리도 너무 많이 자랐을 거고 파마도 부시시하게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꾸미러 온 매장에서 미용사가 너무 화려하게 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업무 처리 시 효율적인 복장. 요즘은 오히려 복장들이 굉장히 더 편안해지고 있고 굉장히 더 근무 복장으로 많이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 복장입니다. 디자인이나 색상을 통일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옷. 너무 한 분은 정장, 너무 한 분은 캐주얼, 너무 한 분은 히피룩, 이렇게 너무 또 레이어드룩 이렇게 가시면 시스루룩 이렇게 가시면 매장이 통일성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지나친 유행의 복장이나 슬리퍼 착용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요즘 살롱에서 슬리퍼는 착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주지 않는 굉장히 조금 부드러운 타입의 액세서리 정도로 착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언제나 청결하고 단정하면서 전문가다운 복장. 네, 옷에 하루 전에 작업한 탈색약이랑 염색약이 잔뜩 묻어 있으면 오늘 맞이하는 고객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 옷에 묻은 거 지워져요? 네, 그분은 거기에 묻어있는 연모제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네, 복장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현장 실무랑 이론적인 면에서도 전문가다워야 되지만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고객 접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서술하세요. 네, 제가 이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좁아서 띄어쓰기를 좀 안 했습니다.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과제는 7주차 과제입니다. 고객 접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해서 레포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8주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